안녕하세요. 정창규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월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올해 1월부터 엔지니어링 중견기업 회사에 재직 중인 정창규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가 취업하면서 준비했던 과정들, 그리고 자기소개서나 면접의 이런 노하우 등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자 취준진담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현재는 중견 엔지니어링사 신입사원으로 근무하고 계신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일단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면은 사실 생소하신 분들이 조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저희 뭐 화학 공장이나 아니면 정유 공장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장들이 잘 건설이 되고 또 잘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설계를 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필요한 뭐 이제 장치들이나 아니면은 실제 이런 그 장치들을 사용하면서 얼마만큼의 코스트가 발생하는지 또 이런 것들을 산출하고 실제로 그런 설계를 도와주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과 S-오일 등에도 서류 합격을 네네. 모두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지방사립대 기사 자격증도 없는 상태라고 들었는데 네. 스펙을 뛰어넘을 만한 취업 준비 비결이 있을까요? 일단은 한마디로 조금 이제 말씀드리면 저는 저만의 무게를 갖자, 좀 다른 지원자가 없는 차별성을 갖추자는 전략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공대생분 같은 경우는 사실 기사 자격증 취득을 되게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리고 되게 그런 기사 자격증도 메리트가 있지만 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제가 기사 자격증을 아무리 많이 취득을 해도 사실은 저보다 좀 학벌이 더 뛰어나거나 학벌은 사실 바꾸기가 편입이나 이런 거 아니면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제가 갖고 있는 자격증을 취득을 했을 때 나는 상대적으로 이제 경쟁성이 떨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격증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객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비교가 되는데 저만의 이제 경험을 갖거나 저만의 무기 이런 걸 가지면 그 사람과 이제 객관적으로 비교가 되는 게 아니라 저의 절대적인 개념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준비를 하였고 실제 그 경험은 이제 공모전이나 대외 활동 등을 통해서 많이 어필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대외 활동하고 공모전으로 어필을 한다고 말씀 주셨는데 수상 내역이나 참여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 참여는 이제 뭐 재작년에 제가 이제 LG화학과 한국화학공학회에서 하는 석유화학 올림피아드라는 공모전을 참가를 하였고 또 작년에는 한국화학공학회에서 주최하는 이제 공정설계 경진대회라는 대회를 참가했습니다. 두 대회 모두 참가는 했지만 사실 수상은 하지 못했지만 근데 그 참가해서 했던 경험들이 뭐 자기소개서나 실제 면접에서도 되게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참여 경험들을 자소서에 어떻게 녹이셨을까요? 실제 그 참여를 하면서 제가 이 참여를 내가 왜 했고 또 이 참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게 개인 활동이 아니라 되게 팀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그 팀에서 세분화해서 이제 어떻게 역할 분담을 했고 또 그 안에서 내가 어떤 경험을 했고 또 어떤 걸 배웠는지 이런 것들을 되게 주로 작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회사도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이제 그 역량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좀 협업을 많이 강조도 하고 또 그를 통해서 이제 많이 얻는 인사이트들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녹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공정설계 경진대회라는 이제 공모전을 예시로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 이때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실제 설계를 해야 하는 시뮬레이션 단계도 있었고 또 그뿐만 아니라 뭐 경제성 평가라든지 또 이제 리포트 작성도 되게 중요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한 달이라는 기간이 있으면 실제 이 주차별로 어떻게 계획을 했고 또 이런 계획들을 제가 어떻게 녹였는지에 대한 예시를 써주었고 또 실제로 팀원들의 이제 장점이라든지 이제 약점 이런 걸 어떻게 보완하면서 시너지를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써줬습니다. 자소서 작성 노하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적으로 많이 작성하시는 지원 동기 문항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 네. 본인만의 지원 동기 작성법이 있으실까요? 지원 동기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저만의 작성법은 나를 중심으로 작성하는 이제 방법이 있는데 보통 대부분의 이제 지원자분들이 자기를 강조하기보다는 사실은 회사의 강점을 많이 언급을 해주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회사는 이런 기술력에 있어서 어떤 위치에 있고 또 어떤 사업성을 넓히려고 하고 이런 부분을 되게 강조를 많이 해주세요. 네, 그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지원 동기잖아요. 그 말대로 이 지원자가 왜 회사에 썼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인데 대부분의 지원자가 이제 회사에 대한 칭찬만 한다는 게 조금 저는 아쉽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많은 지원자들이 지원을 하실 때 그럼 회사의 강점도 언급을 하는 게 되게 좋지만 자신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이 진짜 이 회사에서 왜 썼는지 스토리라인을 먼저 적어주고 나서 그거와 회사의 강점의 교집합을 지원 동기로 작성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작성하신 지원 동기의 예시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첫 문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저는 뭐 프로세스 엔지니어로서 이 땡땡 기업에 뭐 이런 땡땡 직무에 기여할 수 있고 저희 비전은 뭐 수소 프로젝트 이제 엔지니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원 동기를 먼저 적고 나서
왜 그런 지원 동기라든지 이런 비전을 갖게 됐는지에 대한 경험을 써주었거든요. 경험으로 이제 공정설계 경진대회를 써주었는데 그때 또 공정설계 경진대회 주제가 수소 관련된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이게 비전이 되었고 또 마침 그 회사가 이런 수소 관련된 프로젝트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넓히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연결을 시켜서 지원 동기이자 또 저희 비전을 이렇게 교집합으로 연결시켜서 지원 동기를 작성했습니다. 서류 합격하신 자소서들에는 지원 동기 외 다른 문항들은 어떤 것들이 나왔고 작성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가 조금 사실은 지원 동기 외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대부분 자기소개서 문항이 비슷한 게 많잖아요. 제가 그 이제 뭐 S그룹이라고 좀 말씀드리자면 S그룹에서 300자 기준으로 작성하는 자소서 문항이 있었는데 이 문항이 조금 특이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항이었냐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 직장인이 가져야 할 직업적 윤리를 이제 하나 한 단어로 말을 해주고 그것을 설명해달라 이런 문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조금 이제 재밌게 작성을 하였고 저는 책임감이라는 키워드로 저는 그 스토리라인을 작성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원서를 막 지원하기 전에 이제 헬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아르바이트 첫날에 1시간 일찍 가서 왜냐면 바로 근무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1시간 일찍 가서 그날 당장 이제 할 수 있는 업무들을 빠르게 배웠고 또 실제로 이제 사수분이라든지 그런 팀장님께서 업무를 알려주면서 제가 노트를 다 썼거든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실제 제가 더 쉽게 알아볼 수 있게 그걸 또 문서화해서 제가 이렇게 공부하고 또 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 팀장님도 되게 좋게 봐줬고 이제 어떤 일을 하든 너는 진짜 책임감 있게 잘할 수 있겠다 이런 말을 들은 경험이 있어서 사실 그 부분을 저는 직장인으로서 윤리로 키워드를 뽑았습니다. 네, 이렇게 서류를 합격하신 다음에는 면접을 보셨을 것 같은데 현대그룹은 최종 면접까지도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면접을 거치시면서 어떤 질문들을 받아보셨으며 답변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실 현대그룹 면접이 되게 긴데 제가 직무 면접이랑 인상 면접에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직무 면접 경우에는 저도 엄청나게 많은 이제 뭐 예상 질문을 다 준비를 했었는데 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은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이제 성공 경험 이제 얘기를 하다가 실패 경험을 물으셔서 그 부분을 대답을 해줬는데 직무 면접관 분께서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지원자께서는 지금 그 당시에 프로젝트 했을 때 그 실패한 프로젝트를 했을 때 본인에게 몇 점을 줄 거냐 그거를 여쭤보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70점을 주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 이유도 함께 이제 말씀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사실 그게 팀 프로젝트인데 그 팀에서 이제 개인의 역할은 모두 이제 충실하게 진행을 했는데 사실은 개인 이제 업무에만 치중한 나머지 팀 전체적으로 서로 이제 체크를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게 미약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개인 업무에만 한 달이라는 기간 중 3주를 거의 소요를 해서 남은 일주일 동안 저희가 실제로 뭐 보완도 하고 작업을 했는데 이제 되게 협업이 되게 부족했던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개인의 업무는 다 충실히 진행했기에 절반 이상의 점수는 제가 부여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면접관님께서 뭐 따로 더 대답을 안 하셨지만 그래도 좀 흡족해 하시는 그런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임원 면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직무 면접은 되게 직무적인 그런 질문이나 아니면 이제 자기소개서 기반의 경험 질문을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임원 면접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질문보다는 정말 상황 면접을 되게 거의 50분 동안만 진행을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때 다대다 면접이었는데 되게 2년 전에 코로나가 되게 유행했을 때 그런 예시로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실제 본인이 이제 이런 플랜트 업무를 하다 보면은 해외 파견을 많이 가게 될 텐데 이제 그 코로나 그 되게 유행한 시기에 파견을 갔다. 근데 이제 지원자가 코로나에 이제 감염이 되었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국가에서 이제 되게 이런 치료 환경이 되게 열악하다. 이때 본인은 거기서 남아서 끝까지 치료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은 그 부분을 이제 좀 간과하고 또 한국에 와서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당연히 뭐 거기 남아서 치료를 받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단순히 근데 그 대답보다는 저는 근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냐면은 그런 부분을 숨긴 채가 오면은 저는 사실 그거는 정직이라든지 이런 신뢰성 부분에서 조금 어기는 행위이고 대신 그것보다는 제가 어떻게 회사에 조치할 수 있는지 이제 대응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러이러해서 코로나가 감염이 됐는데 이게 되게 시설이 되게 열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혹시 이 부분 이제 뭐 현대그룹에서 이 부분을 조금 보완해 줄 수 있는 치료해 줄 수 있는 이런 뭐 인원이라든지 이런 어떤 피드백이 가능하냐 이렇게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현재는 중견 엔지니어링사에 다니고 계신데 네. 최종 합격을 하셨을 때도 여러 경쟁자들과 함께 최종 면접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최종 합격할 수 있었던 본인만의 차별점이 있을까요? 네. 사실 지금 다니는 직장도 다대다 면접이었거든요. 그래서 지원자 5명이랑 면접관님 5명 이렇게 직무 임원 둘 다 이렇게 봤었는데
사실 저는 자신감과 솔직함이 제일 합격 키포인트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자신감 같은 경우에는 좀 예시로 말씀을 드리자면 되게 이제 뭐 개인적인 질문도 다 해주셨지만 공통 질문도 지원자들에게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뭐 면접관님께서 지원자의 답변 순서를 정해준 게 아니라 이런 질문을 드리고 이제 먼저 준비된 사람 지원자 답변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항상 거의 대부분 제가 먼저 손을 들고 좀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저만의 소신이라든지 이런 답변을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하였고 또 솔직한 경우도 되게 저는 담백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아까 여쭤봤던 것처럼 제가 공모전 경험을 했지만 수상 경험을 못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임원분께서 그 뭐 LG화학이라든지 공정설계 경진대회에서 이제 공모전 수상을 했는지 여쭤보셨어요. 근데 저는 뭐 이제 뭐 경험은 했지만 사실 수상은 하지 못했다. 그냥 이렇게 담백하게 대답을 하고 막 그것을 왜 못했는지 이렇게 애써 물어보지 않았는데 포장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감과 솔직함이 조금 좀 인간적인 모습들이라든지 그런 게 좀 저의 합격 핵심 포인트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스펙이 부족할 수 있는 취준생들이 가져가야 할 취업 준비 전략이 있을까요? 일단 이거 같은 경우는 졸업을 했는지 아니면 학생인지 그 현재 환경도 되게 중요한데 좀 이렇게 뭐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본인의 상태 점검을 먼저 하는 게 제일 우선이에요. 단순히 무조건 공모전 해야지 자격증 따야지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본인이 아직 학생 신분이라면 그리고 이제 뭐 확실히 진로가 정해졌다면 이제 거기서 만약에 필수 자격증이 있으면 당연히 그거를 취득을 하시고 그게 아니라 뭐 우대 자격증 이런 게 있으면 그거는 저는 사실은 졸업 후에 따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솔직히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기사 자격증은 학생 신분이 아니어도 취득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공모전이나 대외 활동은 사실 학생 신분 제한을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의 추천은 이건 제가 뭐 경험했던 거기 때문에 제가 드린 추천은 사실 학생이시라면 좀 자격증보다는 좀 영어 공부나 아니면은 직무 관련된 공모전, 대외 활동 하는 것을 우선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결국은 취업의 본질은 저는 자기소개서나 면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격증은 솔직히 자격증 내용을 자기소개에 적는 사람도 많이 없고 면접 때 솔직히 물어보지도 않아요. 이 자격증이 왜 땄는지 정도 물어볼 수 있는데 막 그런 걸로 합당락을 가르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의 경험, 자기만의 무게를 갖출 수 있는 공모전이나 대외 활동 하는 것을 저는 가장 추천드립니다.